2004년 8월 7일 저녁 7시경 경기도 군포의 한 지구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터널 옆인데요. 썩은 데가 아주 진동을 해요. 빨리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전화에 지구 대원들은 차에 치여 죽은 야생동물이 거기 있나 보다. 그거 치워달라는 전화인가 보네. 대수롭진 않았지만 그거 어떻게 또 치우냐 싶은 달갑지 않은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가 말한 장소는 터널을 빠져나와 차가 내리막으로 접어드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10중 8구 숲에서 튀어나온 고라니 등이 차에 치여 죽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현장 부근에 딱 도착하자마자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동물 사체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보여야 될 동물 사체는 안 보이고 악취가 나는 곳에 뭔가가 담긴 보자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막대기로 조심스레 보자기를 들춰보던 지구대 경찰은 순간 아이씨 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건 형체를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사람. 곧바로 현장은 로드킬이 아닌 살인사건 현장이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감식반이 확인한 시신은 키 155cm의 여성이었습니다. 나체로 이불과 보자기에 쌓여있던 여성은 이미 신체의 70%가량이 부패한 상태였어요. 70%. 겉으로 보기엔 사망한 지 몇 달 정도 된 듯 보였는데 특히 상체 부분의 부패가 엄청 심해가지고 이거는 지문 채취 시도조차도 못할 정도인 거예요. 뼈만 남은 앙상한 손과 목에는 플라스틱 구슬로 만든 반지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10대 소녀인가? 하지만 두꺼워진 손톱과 발톱, 파마를 한 머리 모양이나 매니큐어를 칠한 것 등을 봐서는 청소년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육안으로는 나이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시신은 곧바로 국가수로 옮겨졌습니다. 부검인은 시신의 오른쪽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둔기에 부딪혀 머리뼈가 깨져 사망했구나. 이게 사망 원인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망한 피해 여성은 누구인 걸까? 피해자의 신원을 찾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문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국가수는 사망자의 치아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법치의학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게 됩니다. 지문이 안 되니까 치아. 실제로 유퀴즈에도 이 법치의학자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몇 분 없대요. 한번 함께 봐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유퀴즈. 여튼 사망자의 치아가 법의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유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해요.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의 치과 기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치아는 지문처럼 개인마다 간격과 배열 상태, 위턱과 아래턱 뼈의 교합 상태, 유치의 잔존 여부 등이 다 다르다고 해요. 게다가 치아는 웬만한 화재에도 끄떡없고 잘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긴 치아가 부패하면서 썩었다 라거나 치아가 불에 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치아 마모도를 검사한 결과 죽은 여성의 나이는 29세에서 43세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여전히 좁은 범위는 아니었지만 덕분에 수사팀은 기존 수백 명의 실종자 명단을 70명 안팎으로 좁힐 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 여성이 사망하기 최소 6개월 전에 왼쪽 윗 어금니, 그러니까 왼쪽 위에, 그러니까 뒤에서 세 번째가 빠졌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이 여자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왼쪽 윗 어금니가 빠졌었네. 그렇다면 빠진 후에 치과를 가거나 하지 않았겠나. 6개월 전이라. 실종자 중 비슷한 경우만 찾는다면 피해자를 바로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살아있을 때 영구치가 빠지면 인간의 몸은 그 자리에 임시로 골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빨 빠지고 이제 병원 안 가고 그대로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막 치아들이 이동하고 잇몸이 막 올라오고 치아 상태가 난리가 나잖아요. 뭐 이런 말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튼 잇몸이 더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기 치료로 의학 용어로 치조골 재생이라고 부른다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살아있을 때가 아닌 죽은 뒤에 부패 과정에서 빠진 이는 이런 치조골 재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기능이 멈췄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수사 연구원들은 피해자의 이가 빠진 지 최소 6개월이 지났다는 점은 어떻게 알아냈을까? 뭐 치아가 만약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죽고 나서 빠진 건지 죽기 전에 빠진 건지 이건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걸까? 빠진 지 얼마나 됐다는 것도 어떻게 안 걸까? 이가 빠지면 바로 옆에 이들은 빈자리를 메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게 이 치아가 메워지는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는 거래요. 이걸 계산해서 이가 언제 빠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경찰은 남은 70여 명의 실종자 중 윗 어금니가 빠진 채 생활했던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보름 전 사라진 당시 36살의 김여인.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 그렇다면 이 김여인은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요?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여인의 주변을 탐문 수사한 결과 이 김여인이 굉장히 이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녀를 지독하게 따라다니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실제로 이 김여인이 생전에 지인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대요.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강씨가 죽인 거야. 당시 49살의 강씨, 주변 사람들은 김여인이 원래 강씨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헤어지려고 한 거예요. 우리 헤어지자. 그랬더니 싫어. 그때부터 이 강씨가 스토커로 변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상했던 건 이 김여인이 사라진 그쯤 이 강씨 또한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거예요. 경찰은 바로 이 강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제가 안 죽였어요. 범행을 굳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걔가 죽은지도 몰랐다고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강씨의 집 서랍에서 시신을 감쌌던 이불보 그리고 끈 등 증거가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와 이거 더 이상은 도망 못 가겠다 생각한 강씨는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강씨가 말하는 사건 당일 2004년 7월 김여인이 제발 좀 그만하자고 제발 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당연히 강씨는 싫다. 여느 날처럼 다투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말싸움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씨, 김여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땅바닥에 여러 차례 거의 뭐 죽으라고 땅바닥에 머리를 막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신 나가서 막 이렇게 때리는데 김여인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아이씨 죽었네.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널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괴롭혀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사랑한다던 김여인이 딱 죽으니 강씨는 바로 현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길가 숲 속에 그녀를 버립니다. 정말 사랑하긴 했던 걸까요? 버리는 그 순간 미안함은 죄책감은 들었을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발견 당시 시신은 완전히 70% 이상이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을 정도로 육안으로는 사람 형태와 나이대조차 가늠할 수 없었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처음에 사망한 지 몇 달 정도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강 씨의 말을 토대로 봤을 때 이 시신은 사망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시신인 거예요. 뭐 국가수 결과도 그랬고요. 어떻게 시신이 불과 보름 만에 백골을 드러낼 정도로 심하게 부패했던 걸까?
그 이유는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에 습한 기온이 원인이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2004년 7월 수원 기준 인근 지역의 평균 습도는 80%에 달했습니다. 당시 강수량 또한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높았어요. 이런 가운데 낮 기온은 최고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습도에 강수량에 기온에. 거기다가 이 강씨는 시신을 유기할 때 이불로 칭칭 감싸서 버렸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조금씩 부패하면서 초파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 이내 시신은 구더기로 들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빠르게 부패가 진행됐던 거예요. 법의학적 관점에서 시신 주변에서 기생하는 곤충들은 시신의 사망시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시신 옆 곤충의 종류와 주변 온도와 습도 등을 고려해 범행이 발생한 시기를 되짚어 볼 수 있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곤충은 때론 시신이 범행 후에 옮겨졌는지, 죽기 전 독극물이나 마약 등을 복용했는지에 대한 힌트까지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독일 등 유럽은 법의 곤충학 전공자가 범죄 현장에 감식 요원으로 출동을 한대요. 같이. 그러니까 그만큼 시신 주변에 시신에 나타나는 이런 곤충 벌레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또한 법의 곤충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법의 곤충학이라는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어? 모르셨던 분들 많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 역시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생각은 안 해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옆에 TV에 많이 언급이 됐고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도 많이 하셨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법의 곤충학은 과학수사 분야 중에서 가장 낙후된 축에 속한다고 해요. 시신에 주로 어떤 곤충들이 기생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데이터베이스도 연구자도 거의 없는 상태래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시신 곁에 생기는 구더기나 초파리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냥 이들은 벌레일 뿐이야. 에이씨 날라가. 뭐이. 실제로 해외에는 시체 농장, 부패를 연구하는 바디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부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을 들판에 가만히 놔두고 얼마나 지나야 부패가 완전히 진행되는지, 자연 환경이나 사체의 조건, 몸무게나 나이 등에 따라 부패의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부패 과정에서 어떤 벌레가 꼬이는지, 시체를 시멘트에 넣고 굳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토막토막 내서 부패가 얼마나 빨리 진척이 되는지, 가방 안에 넣었을 때 시체 및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 특수한 환경에 놓이거나 혹은 처리를 받았을 때의 결과와 세부적인 진행 과정을 연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연구는 법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더 많은 미제 사건이나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반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솔직히 과반수가 벌레 곤충들을 방해꾼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벌레 곤충들을 사건에 포함시켜 좀 더 많은 조사를 하다 보면 이쪽으로 여러 지원과 여러 가지 이런 조사나 지원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안 풀렸던 미제 사건이나 진전이 없었던 사건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법의 곤충학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 좀 좋지 않을까. 조금 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법의 곤충학자가 그 사건 현장에 같이 이제 출동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없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의 처벌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사건 결과에 대한 기사를 못 찾았어요. 이 사건에 대한 기사만 있더라고요. 추후에 이제 이 사건의 결과를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추가적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건도 사건이지만
뿐이지만 이런 법이 곤충학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치아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고 법치의학자라는 이제 이런 직업도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또 준비한 이유도 있거든요.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또 정보가 전달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군포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